다 필요 없고 우리 마누라 이석증으로 고생하고 있어.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혹 계시다면 시리즈로 계속 이어드린 내용을 통해서 원인별 요법이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원인별 요법이 다른 것이지 체질별 요법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한 번 담근 강물엔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금호 선생 말씀.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면 옛날엔 태릉선수촌. 그런데요, 태릉선수촌에 처음 입소한 그 선수들의 10명 중 한 5, 6명은 일주일 내내 설사하거나 구역질하거나 어떤 경우엔 토한대요. 왜? 안 먹어보던 음식이거든. 안 먹어보던 음식이야. 그러니 위가 놀랄 수밖에.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는 잘 먹는다는 거야. 만약에 그야말로 체질 감별에 우수한 사람을 거기다 앉혔다고 해요. 영양사한테 얘는 소양인이야. 소양인 식단. 쟤는 태음인이야. 쟤는 태음인 식단을 먹여야 돼. 쟤는 태양인이네. 태양인 식단. 그런데요, 그런 거 없이 일주일 설사하고 토하고 하면 그 후로부터는 다들 잘 먹는데, 아주 잘 먹는데, 체력 왕성해진대. 사암침이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한약대사전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 경맥의 경기가 부족한 게 허증, 그 경맥의 경기가 너무 넘치는 게 실증, 실증이냐 허증이냐 거기에 따른 병증이냐를 따져서 보사법을 적용해야 그게 사암침이고 의학이에요. 사주만 되세요. 더 이상 코멘트 생략. 그러면 조경명조 위토경은 양명조라고 했으니까 드라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잉과 소통이란 말이에요. 유통과 소통. 이게 양명조 영문으로 번역하면 걸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시 사암침의학 총론편 조경명조 위토경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드백 다시 해주시고요. 드라잉, 몸을 건조하게 하는 기운. 그런데 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The gut and vertigo, gut and vertigo. 여기서 gut, 이것은 위, 소장, 대장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스토목을 말할 경우 있고 어떤 경우에는 small intestinal, 어떤 경우에는 large intestinal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통틀어서 gut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동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위, 밥통 위자, 집 가자를 써서 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의학적 용어에서는 위가 시스템에서 특히 중환혈초를 중심으로 한 비움의 미덕이 발휘되는 그 시스템, 그것을 동의학적 용어로 조경명조 위토경의 양명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라잉, 그리고 소통, 유통의 커뮤니케이션. 장과 현기증, 어지러움과 식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장과 현기증이 함께 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류된 물질, 괄호 열고 역류성 염산 등이 중위에서 목구멍 뒤쪽으로 이어지는 유스타키오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스타키오관. 여러분, 눈에 아이드롭, 점안액을 이렇게 넣으면 그 약이 만약에 맛이 쓴 약이에요. 그런데 코 안쪽에 뭐가 흘러내리는데 쓴 맛이 느껴져. 그 점안액이 여기 눈과 안쪽에 연결된 그 도로, 하수구,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입 안에, 코 옆에 귀로 연결되는 터널이 있어요. 터널. 아시잖아요. 그걸 가리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류된 물질이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에서 왈칵 위산이 올라와요. 먹은 게 왈칵 올라와요. 그러한 것들이 중위에서 목구멍 뒤쪽으로 이어지는 유스타키오관을 악화시킬 수 있대요. 소화 또는 장이 현기증과 현기증의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와 관련된 어지러움증은 혈당의 변동, 알코올의 영향,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 전정 편두통에 대한 식품 유발 요인, 특히 위산 역류, 식품 민감성 및 장과 뇌로 이어진 축, 그 연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스타키오관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입 안쪽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굴. 귀로 연결된 굴. 그러니까 귀에다가 점안액처럼 묽은 귀에 어떤 약재를 넣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유스타키오관을 타고 이렇게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을 삼키거나 또는 물을 먹을 때 입안에 물을 가득해도 이것이 이렇게 역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솟구치는 거잖아요. 구토라는 게 뭐예요? 솟구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스타키오관을 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찌꺼기들이나 위산이. 그러면 귀를 손상시켜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중이염도 또는 전정신경염도. 여기 보세요. 위산이 솟구쳐가지고 이 유스타키오관으로 흘러들어갔어. 그러면 중이염도 생기고, 그리고 전정기관에 여러 염증과 함께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이석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 역시 미국 국립보건원의 논문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연관성 메타 분석, 그리고 말초 현기증과 위식도 역류 질환의 연관성, 역류 물질, 염산 및 펩신이 유스타키오관을 통해 중위로 들어가 골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골의 교란은 이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말초 현기증에서 더 심하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기생충이 있잖아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세균보다는 좀 커요. 그래서 기생충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역류, 구토, 구역으로 올라왔는데 그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그것이 유스타키오관을 타고 들어가 중위 또는 내위 쪽에서 계속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씨앗을 뿌릴 수가 있대요. 귀 속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그 영향으로 전정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석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위청격을 쓰는 거예요. 위청격은 양곡 해계의 N극면, 임읍 함곡의 S극면을 부착하는데, 그런데요, 간 기능 저하 때문에도 역류성 식도염이 될 수 있대요. 그게 많은 경우에 그렇대요. 술 먹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는 담배 한 대 못 피우고 술은 매일 밭에도 못 간다네.
술은 밀밭에도 못 가는 사람이 간암 걸리고 간경화, 간염 걸릴 수도 있잖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많대요.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간정격을 같이 써줘야 돼요. 이석 이탈이 없는데도 평형 감각에 이상이 생겨서 자꾸 넘어지고 어지럽고, 그러면 간정격, 음곡곡천의 N극면, 경거중봉의 S극면, 그리고 위장격, 양곡해계의 N극면, 임읍함곡의 S극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간기능 저하로 인한 증인데 만에 하나 미치고 팔짝 뛰고 뒤로 벌렁 자빠지는, 그야말로 말릴 수 없는 그러한 히스테리성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면 간정격 대신 삼초성격 그리고 위정격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 간기능 부전에 따른 역류성 식도염이다. 그로 인해서 자주 귀에 문제가 생긴다. 검사해 보니까 귀 속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발견됐다. 그래서 어지럽다. 간정격. 이게 사암침이에요. 서의사들을 설복시켜서 전 세계 의료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암침법,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증을 볼 수 있는 진단의 안목이 있어야 하고요. 그에 따라 보사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의 아주 간단한 햄스트링 파열 그리고 갈비뼈 실금 난 거 어떻게 치료했나 투병기 보내드리고 바로 특집으로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암침이란 코끼리다. 코끼리인데 꼬리만 만진 사암침은 가라. 사암침이란 코끼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투병 중인 환자의 갑자기 발생하는 이석증, 어떤 처방을 하면 좋을까요? 질문자 보고 계시죠? 네, 좋은 질문 주셔서 우리가 유용한 토론할 수 있었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